안녕하세요. 이 사연을 통해 깊은 한숨과 눈물을 잠시나마 덜어내고자 펜을 든 임신 5개월 차의 한 며느리입니다. 제목처럼 저는 지금 입덧과의 전쟁뿐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깊은 오해 속에서 감정과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겪는 이 고통을 부디 함께 나누어 들어주시고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작은 조언이라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 둘째를 임신 중입니다. 첫째 때도 입덧이 심했지만 이번 둘째 입덧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임신 5조 HYPREMSISGRAVIDARUM라고 불리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리고 잠든 동안에도 수시로 속이 울렁거려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제 몸은 단지 메스꺼움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듯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뱃속에서는 공복이 아닌데도 끊임없이 위액과 침이 역류하고 입안은 늘 비릿하고 쇠막 같은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서너 차례씩, 아니 때로는 5차례 이상 뱃속의 모든 것을 다 개워내고 나면 위장은 찢어지는 듯하고 식도는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낍니다. 구토를 너무 심하게 해서 눈 주변의 실핏줄까지 터질 지경이며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뱃속의 아가를 위해 억지로라도 먹으려 노력했지만 3주 만에 체중이 5kg나 줄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탈수 증상까지 걱정하며 입원을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생사를 가르는 고통으로 느껴지는 문자 그대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숨쉬는 공기조차도 거부하고 싶을 만큼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저를 가장 안아주고 지켜줘야 할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동은 저를 더욱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제 고통은 그저 참아야 할 숙명이거나 유난으로 취급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듣고 계십니다. 그 마음은 진실로 감사하고 따뜻한 사랑임을 압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어 돌아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의 반찬 배달은 제가 입덧으로 고통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매일 그리고 점차 더 강한 향과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반복되는 행사처럼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입덧이 단순히 입맛이 없다는 가벼운 증상이라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혹은 정성이 부족해서 못 먹는 것이라고 어머니의 정성이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매번 가져오시는 음식들은 시어머니의 고향 방식대로 건강에 좋다는 온갖 약재와 진하고 강한 향신료, 맛이 응축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푹 고아낸 사골국. 시어머니는 큰 통에 사골국을 가득 담아 오셨습니다. 아가 낳으려면 네가 뼈가 튼튼해야지. 우리 아들 어렸을 때도 이걸로 몸 보신했어. 진하게 고아서 식혀서 줬으니 냄새도 안 날 거다. 현관문을 열어주는 순간 미처 식지 않은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짐승의 진한 육향은 제 코와 목구멍을 타고 그대로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냄새는 코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히 눈앞에서 바로 거절하지 못하고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짙은 냄새 때문에 냉장고 가까이 가는 것조차 구토 유발 버튼이 되어 공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몰래 화장실로 달려가 소리 죽여 개워내야 했습니다. 젓갈과 무침 세트. 입덧 때는 밥을 비벼 먹어야 넘어간다더라. 짭짤한 게 입맛 돌게 할 거야.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것은 멸치젓갈, 갈치속젓, 그리고 온갖 들기름과 깨가 버무려진 나물 무침이었습니다. 특히 삭힌 젓갈 특유의 비릿하고 발효된 냄새는 저에게는 최루탄을 맞은 듯한 화학 무기만큼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젓갈통을 보자마자 속이 뒤집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이 젓갈 냄새가 냉장고 전체에 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젓갈통을 랩으로 몇 겹을 싸고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고 제일 안쪽에 숨겨두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냉장고를 열었을 때 냄새가 난다고 잔소리를 할까 봐 두려워 랩을 싸는 손이 벌벌 떨렸고 제 자신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갈치조림. 이 갈치조림은 내 아버님도 좋아하시는 거야? 특별히 양념을 덜 맵게 했어? 진한 간장과 마늘, 생강이 듬뿍 들어간 갈치조림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지만 생선 비린내와 양념의 향신료 냄새가 섞여 구역질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작은 조각 하나를 억지로 입에 넣었다가 5분도 못 버티고 모두 개워냈습니다.
구토 후 입안에 남는 그 쓴맛과 후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의 고통과 시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지만 시어머니는 애고 우리 아가? 어쩌겠니? 좀만 참자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은 저를 향한 진심이었지만 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또 다른 정성 돼지 족발. 아가 콜라겐이 아기 낳고 피부에 얼마나 좋은데? 약하게 삶았어? 냄새 안 나게 식혀서 줄게. 그날은 삶은 돼지 족발이었습니다. 냄새를 완전히 가릴 수 없는 특유의 돼지. 기름 냄새와 삶는 과정에서 나는 진한 고기 냄새는 제 집 안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저는 이 음식을 냉장고에 넣는 순간 남편이 귀가했을 때 이 냄새로 인해 저에게 잔소리를 할까봐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건강에 좋은 청국장. 이건 발효 음식이라 소화에도 좋고 태아한테도 좋단다. 냄새가 좀 나지만 먹고 나면 속이 편할 거야. 며칠 뒤 시어머니는 청국장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강렬하게 발효된 냄새는 밀폐 용기를 뚫고 온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 냄새를 피하기 위해 베란다에 나가 찬바람을 맞으며 웅크리고 앉아 울었습니다. 저에게 집은 더 이상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반찬들은 냉장고에 차곡차곡 쌓여 마치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저를 비난하는 정성의 탑을 쌓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리자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고 놔두자니 음식이 상해서 결국 버려야 할 상황이 됩니다. 며칠이 지나 음식이 상하기 시작하면 저는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몰래 음스봉투에 반찬들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정성 가득한 음식이 쓰레기가 되는 순간마다 저는 제 순수한 마음마저 버려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새벽 시간, 저는 저의 비참함 때문에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이 외부적인 짐이라면 남편의 음식 강박은 저의 내면을 갉아먹는 칼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밥상머리 교육이 엄격했습니다. 어릴 적 가난했던 시절 그의 조부모님께서는 음식 한 톨이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며 남긴 음식은 지옥에서 벌을 받는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음식을 버리는 행위는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우주적인 죄악이며 신성 모독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임신한 이후 이 강박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남편은 태아의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 강박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을 넘어 냉장고 속 시어머니 반찬의 재고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의 종류와 양을 확인했고 유통기한을 점검했으며 제가 먹지 않은 음식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먹지 못한 젓갈통을 아주 소량만 덜어내 싱크대에 버리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 베이킹소다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귀가했고 미세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제 어깨 너머로 싱크대 구멍을 내려다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음식 버리는 냄새가 나는데? 당신 지금 또 어머니 반찬 버렸지? 버리기 전에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내가 오늘 점심에라도 챙겨 먹었을 텐데. 당신은 정말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음식. 귀한 줄 모르는 당신 행동 때문에 우리 아기한테 복이 안 갈까봐 걱정돼. 이미 저는 하루 종일 구토로 지쳐 있었는데 남편의 이 비난은 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고통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그의 절대적인 원칙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쌓이는 것은 곧 남편의 잔소리와 비난을 예약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남편의 눈치를 봤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녀가신 후,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이 두 사람의 시선 사이에서 저는 늘 조마조마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아가를 품고 편안해야 할 집은 저에게는 정성을 속여야 하는 전쟁터이자 음식을 몰래 처리해야 하는 비밀작전 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밤마다 남편 몰래 냉장고에 보관된 반찬들을 작은 밀폐용기에 소분하여 깊숙이 숨겨놓는 일종의 반찬 은닉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갈비찜은 일주일이 지나 냉장고에서 미묘하고 시큼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벌 받을까봐 두려워도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서 아가에게 해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아가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더 강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비장한 마음으로 음스 봉투를 펼쳤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확 끼쳐오는 상한 음식의 냄새에 저도 모르게 또다시 구역질이 났지만 참고 갈비찜을 쏟아부었습니다. 뼈와 양념이 봉투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느껴졌고 제 심장은 공포로 인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손에 든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제가 서 있는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냄새를 맡고 상황을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버리는 거야? 당장 멈춰. 남편의 고함 소리는 온 집안을 뒤흔들었고 뱃속의 아기까지 놀라 움츠러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눈을 부릅뜨고 봉투 안을 확인하더니 그 얼굴은 마치 붉은 수처럼 변했습니다. 분노로 인해 남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갈비찜이잖아. 당신 미쳤어? 내가 먹는다고 했잖아. 이걸 왜 버려? 대체 왜? 당신은 왜 항상 내 말을 안 들어? 왜 어머니 정성을 쓰레기로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야? 저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봉투를 놓칠 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상했단 말이야. 냄새 맡아봐. 일주일이나 지났어? 끈적끈적해. 이걸 어떻게 먹어? 상한 거 먹고. 배탈이라도 나서 아가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쓰레기통에 처박힌 갈비찜만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에게 그것은 어머니의 정성인 동시에 자신이 철저히 지켜온 음식 보존의 신념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을 테니까요. 그에게는 음식물이 버려지는 것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상한 거? 핑계 대지 마. 당신이 게을러서 안 먹은 거잖아. 어머니가 이걸 얼마나 공들여 만드셨는지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사람이니? 내가 그렇게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어릴 때 밥 한 톨이라도 남기면 할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당신이 알아? 이 귀한 음식을? 당신은 내 인생의 신념을 짓밟는 거야? 남편은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와 강박을 저에게 투사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임신부야. 제발 내 고통 좀 이해해줘. 나는 지금 당신 엄마 음식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이 비린 냄새 맡으면 토하는 사람한테 제발 그만 강요해. 나는 억지로 먹다가 아기가 잘못될까봐 더 무서워. 제가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갈랐고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유세 부리지 마. 당신이 임신했다고 온 가족이 당신 비위 맞춰줘야 돼? 당신처럼 유난 떠는 여자 처음 봤어? 벌 받을 짓 하지 마. 버리는 꼴 보니까 속이 시원해? 당신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야. 어머니는 당신 생각해서 이러는 건데 당신은 그저 편하게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 해? 어머니께 죄송하지도 않아? 내가 애 키우는 게 무슨 벼슬이야? 애 핑계 대지 마.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벌 받을 짓, 이기적인 인간, 유세라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아내로 뱃속의 아기를 품은 엄마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박적인 도덕률을 어기고 어머니의 정성을 함부로 하는 죄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의 깊은 불안과 강박이 저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충격과 서러움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제 뱃속의 아기가 이 모든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받고 있을 것 같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 앞에서 무너지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고 또다시 속이 뒤집혀 울면서 화장실로 달려가 위에까지 개워내야 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저는 이 결혼 생활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냉랭하며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앞으로는 버릴 거면 나한테 말을 하든지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말하든지 해. 내가 처리할 테니까 라고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물리적인 고통은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음식물 낭비라는 자신의 강박적 가치관이 훼손된 사실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극도의 고독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 집, 제 부엌, 제 냉장고가 저를 옥죄는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의 눈치를 보고 벨소리가 울릴까봐 하루 종일 현관박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시어머니가 주신 반찬들, 그리고 그 반찬들이 상하기 전에 몰래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이 저를 짓누릅니다. 이 강박은 저의 모든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태아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을 뿐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입덧이 심할 때는 먹고 싶은 것, 넘어가는 것만 드세요. 아가에게는 엄마의 스트레스가 더 해롭습니다. 심지어 젤리 한 조각이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남편에게 수십 번도 더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의사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다. 임신은 꾀병이 아니다. 어머니들 다 그렇게 버텼다며 제 말을 무시합니다. 저는 지금 이 집에서 숨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순수한 사랑을 거부하는 못된 며느리가 되는 죄책감, 그리고 저의 고통을 짓밟는 남편의 폭언과 애기심. 이 모든 것이 저의 몸과 마음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저의 임신과 고통이 그저 자신의 강박적인 신념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인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이 짐을 지고 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께 상처를 드리지 않으면서 그분의 음식 반입을 정중하게 막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는 그의 강박이 저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해줘야 할까요? 저의 고통이 유난이 아닌 병이며 음식보다 아가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 버틸 힘이 없습니다. 뱃속의 아가에게도 너무나 미안합니다. 부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많은 분의 조언과 응원이 저에게 큰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